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상대로긴 했는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4번 연속 올린 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예고된 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은 70여 년 역사의 진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인이 지금 창립 이래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과 5일에 베이비 스텝, 네. 그리고 지난달 7월에는 빅 스텝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2.5%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 소름 돋는 팩트가 뭐냐? 올해 4번 모두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뭐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어쨌든 뭐 금통위원들 사이에 뭐 매파든 비둘기파든 상관없이 지금은 경기 침체나 어떤 가계부채 우려보다는 24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을 잡기 위해서 금통위원들 내에 이제 인식을 좀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도 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과연 연말까지 기준금리 어떻게 가져갈 거냐거든요. 지금 10월과 11월 두 차례 이제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네. 5회 연속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냐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한은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네. 어제 이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말 기준금리는 2.75에서 3% 수준이 뭐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이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이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제 빅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은의 새로운 역사를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데 아마 한은이 2번 인상할 거냐 남은 이 2번 가운데 한 번은 동결할 거냐 이 변수는 뭐냐 물가라는 변수 이외에도 일단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어제 금통위 결정문에는 한 장짜리 결정문에는 4번에 걸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물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통화정책 결정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로 경기 하방 위험이 비중 있게 지금 고려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네. 네. 네, 일단 한미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졌긴 한데 다음 달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좀 한국은행은 우려를 나타냈나요? 어땠나요? 일단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한 달 천하 이번 한해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상단은 이제 같아졌지만 9월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금리 예측이 하루하루가 다르게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9월 이제 FMC 회의에서 빅 스텝 가능성이 컸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이틀 전부터 지금 보니까 이 빅 스텝보다는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네. 6대 4, 한 65% 정도로 빅 스텝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은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남은 두 차례에서 한 번 내지 2번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말에 가면 3.75에서 4%까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연말에 가면 1%포인트 내외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만으로 자본이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율이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과거 뭐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국내 이 펀더멘털,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한 2% 정도 네. 갔었기 때문에 다만 그 격차가 커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부정적 영향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갔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사실 이제 빅스텝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잡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역대 최고로 올리고 그 성장 전망치는 또 낮췄습니다. 저희가 S의 공포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은 높지 않다. 네. 미국처럼 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석 달 만에 또 경기 전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종전에 4.5%에서 무려 5.2%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봤다. 이건 IMF 이후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고요.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한은은 내년의 물가 상승률도 3.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의 비교는 1년 전이에요. 올해 물가가 연간 5.2% 오르는데 그 상황에서 추가로 연 3.7%가 더 오른다. 네. 2년 동안 합산하면 물가가 거의 9% 내외로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7에서 2.6%로 낮췄고요. 네. 내년 성장률은 2.1%까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1.7%, 1% 선으로 거의 제자리걸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실질 소득이 좀 줄어드는 힘든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이제 미국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높은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게 곧 추석이지만 이 차례상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게 30만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내내 물가 걱정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7, 8월 폭염, 이제 수해, 폭우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아마 역대급 장보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전통시장 이용하면 평상시보다 한 20% 이상 좀 저렴하게, 마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한 650억 원 규모, 역대 최대급의 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풀립니다. 네. 이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좀 조사해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이제 이 추석 성수품을 마련할 경우 1만 원대,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한 24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20% 이상 전통마트가 좀 저렴한데요. 보니까 품목별로 보니까 지금 그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채소류 가격, 시금치, 무, 배추, 채소류 가격이 높고요. 또 그리고 수입 단가가 높아졌던 밀가루와 두부 가격, 가공식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내린 것도 있어요. 쌀, 그리고 깨, 조기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좀 안정적이라 네. 가격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부동산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겠지만 최근에 일기 신도시 그 정비의 어떤 그 사업 지연되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일기 신도시 개발 기획이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됐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 기간 지금 거래 절벽기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뭐 거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1년 새 2%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중반까지 상단이 올라와 있고요. 연내 7% 돌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속에 서울 집값은 지금 1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25개 자치구, 전 자치구가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거래 건수를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지원 논란에 지금 분당, 일산, 중동 3번의 경우에는 일주일 새 하락폭이 한 2배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지금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지금 뭐 주택 이외에도 지금 뭐 전월세 시장 역시 빠르게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과 같은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역시 금리 인상의 악재로 작용을 해서 이런 뭐 거래 절벽 현상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와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요. 네. 전세 매물 대신에 오히려 전세 대출 금리가 또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전 높은 가격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른바 역전세난, 전세 깡통 전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를 이용한 굉장히 이제 악성 이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꼭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맞습니다. 이 잭슨홀 회의 앞두고 미국의 이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는 1.6% 넘게 올랐는데요. 유럽 증시는 국가별 혼조 양상이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특히 2분기 GDP 수정치와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예상 밖에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이 GDP는 연율 마이너스 0.6%로 수정됐습니다. 네. 앞서 발표됐던 속보치가 마이너스 0.9, 예상치가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이보다 양호했고요. 또 8월 셋째 주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2,000건 줄어들었습니다. 24만 3천 건으로 집계돼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러면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환호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들의 매파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9월 회의에서도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 초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다만 미국 달러화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또 국제유가 역시 지금 이란의 이제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발언들이 좀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화만 나홀로 강세거든요. 스트롱 달러. 지금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엔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과연 시장의 관심은 파웰 연준 의장이 어떤 이 말을 할 것이냐에 이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은 1978년부터 시작된 연준이 개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개최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면서 네. 중앙은행 총재뿐 아니라 주요 경제 인사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과연 미국이 정점이 지났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단초가 걸려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6월,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지금 상당히 초강도 긴축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매파성 발언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인데요. 한국 기업에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서 좀 대응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차이나 리스크 얘기하는데 바이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두께 발등시켰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미국이 지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제외하면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 아니라 정부 소비자들까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급한 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에요. 네. 정의선 회장이 긴급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재계 인사 만나서 이 문제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나 이제 조지아주에 건립 예정인 2025년 완성 예정인 전기차 공장을 한 6개월 정도 시점을 좀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산 넘어 산인 게 완성차만 미국에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비중, 광물 비중도 줄여야 한다. 근데 네.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이제 민관 합동반을 꾸렸고요. 또 미국의 행정부,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이제 이 공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방미를 다음 달 추진합니다.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독일 등 일부 이제 국가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이 마지막 카드는 사실 뭐 실효성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 세계 무역기구 WTO 이제 제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품 대신에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건 분명하고요. 네. 여기다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똑같은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네. 또 이걸 또 이 차별하는 것 역시 이 FTA 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한 법안이었고, 미국의 이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좀 치는 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선제 대응에 나섰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 좀 늦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상당히 이런 게 빨라요. 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외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로비력에 있어서는 만큼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법안이 서명된 이후에 고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서명되기 전 상하원 의원 설득을 거쳐서 일본의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좀 불리한 규정을 뺐어요. 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좀 삼을 만합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